지금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자격 박탈 청원이 최단 기간에 지금 현재 얼마쯤 가고 있죠? 51만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오.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탔겠죠? 네.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48시간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이게 팀추월 종목이었는데요. 팀추월은 두 가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기록, 누가 기록을 세우느냐,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그 시간 기록이 맨 뒷선수가 들어오는 시간을 끊어요. 3명이 출발해서 맨 뒷선수, 늦게 들어오는 선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 팀을 추월해버리면 그 팀이 실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규칙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3명의 선수가 팀 추월에 나섰는데 3명의 선수 중에 2명이 마지막을 스퍼트를 할 때 맨 선두에 섰던 선수가 뒤로 빠지는데 그 선수를 보통은 2번 주자에 놓고 앞뒤로 쏴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고 들어가야 정상인데 이 선수를 3번으로 밉니다. 그리고 앞에 1, 2번 선수가 스퍼트를 해요. 그래서 맨 뒤에 선수가 약 한 50m 이상 정도 떨어져서 들어오거든요. 예.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팀 추월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팀 추월이라는 종목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팀 플레이 정신을 살려라 라는 목적 하나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후속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 앞에 두 선수가. 그런데 너무 해맑아.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 없어. 맨 뒤에 처진 선수 잘못이야.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피식 웃죠. 네, 피식 웃으면서. 그게 김보름 선수였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본 국민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거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쟤네들은. 팀 추월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도저히 저거는 팀 추월 선수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 없는 애들이다. 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추후로 나온 것이 그 감독하고 김보름 선수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변명과 거짓말들로 보이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SBS에서 그 맨 뒤에 쳐졌던 선수를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나 그 선수와 나머지 기자회견했던 사람들과의 말이 정반대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팀추월에서 그렇게 경기에 운영하는 의도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둘만 스포트에서 자기들의 기록을 위해서 뛴 사람들을 대해서 징계하고 그리고 빙상연맹에 만연해 있던 어떤 이렇게 왕따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라인에 따라서. 학벌과 라인에 따른 왕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계보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엄중하게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30만이 돌파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김보름 선수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던 게 보통의 관중들, 그러니까 우리들 같이 스포츠를 잘 모르더라도 동계올림픽 기간에 잠깐 그 상식을 가지고 경기를 보더라도 아 저거는 문제가 있는 플레이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선을 건드려 버렸어요. 김보름 선수가. 그래서 김보름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다 진실이고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이 종목 잘 모르잖아라는 이 전제하에 감추려고 했던 그렇게 별거 아니고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감추려고 했던 그 거짓말의 시도와 그리고 그 약간의 그 0.1초 사이에 지나갔던 그 작은 표정 그게 국민들의 감정선을 거의 예전에 그 김동선 선수가 그 오노 때문에 1등 그 금메달 놓쳤던 것처럼 그 정도의 감정선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메달을 몇 개 따서 몇 등을 하는 거에 네. 큰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이제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 내용들은. 금메달을 몇 개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올림픽이 정말 올림픽다운 올림픽으로 시작했으니까 끝나길 바라거든요. 그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 그렇죠. 새롭게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네. 이 감독을 비롯해서 감독이 기자회견하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맨 뒤에 있는 선수가 잘못했고 그 다음 잘못은 그 감독이나 코치진이 선수에게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가열찬 응원을 펼친 응원하러 온 관중들이 시끄러워서 잘못했고 그 말 너무 웃기더라고. 황당하죠. 관중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시사항이 전달이 안 됐대. 예, 그게 이제 그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나갈 거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이 선수들한테 격려를 부탁해라. 그 다음에 뭐를 나가는지 사실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관심도 없어요. 단 공정하게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요. 공평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노선영 선수가 이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생 히스토리도 있죠. 노진규 선수가 골육종으로 사망하면서 그때부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노선영을 왕따시켜? 이거에 완전히 폭발을 한 건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기 몸살로 기자회견도 못 나왔다. 근데 사실 그 다음날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감기 몸살을 못 나올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나 선수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바로 몇 시간 뒤에 거짓말이 들통난 게 노선영 선수하고 박지우 선수가 외출했다 들어오는 장면이 사진에 찍힙니다. 둘이. 그게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언론을 타고. 그러면서 그것도 또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티가 나기 시작을 한 근데 거죠. 이제 여기서 기자회견과 노선영 선수를 취재한 SBS의 단독 취재가 사실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백철기 감독이 경기 전날 자기가 맨 뒤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노선영 선수가 자기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근데 노선영의 인터뷰에서는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고 전날까지 제가 2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선영은 2번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정면 있던 대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에피소드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빙산연맹 안에서 파벌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이 전명규 비상연맹 부회장인데 이 사람이 뭐 쇼트트랙의 대부라고 해요. 이전부터 뭐 전희경 선수나 김동성 선수나 다 이 사람이 발굴을 했다고 하고 사실 이성화 선수가 경기가 있던 날 아침에 깨웠네 어쩌네 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뭐 논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물론 파벌에 대해서 안현수 선수와도 문제가 있었고 한데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시호와 최순실에 대한 그 영재교육센터를 막아준 사람이 또 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연결이 돼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서 깐깐하게 굴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장시호와 최순실과 틀어진 이유는 서로의 이권 때문에 그랬지, 뭐 동계올림픽을 지키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장시호의 카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삼성에서 후원 못 받게 생겼으니까 전명규 좀 빼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 전명규가 등장을 하면서 빙산연맹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한동안. 그랬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민들이 분노하는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른 거 그 과정이 어찌됐든 뭐 모든 핑계들은 다 빼고라도 그날 그렇게 한 명의 선수를 노선현 선수를 맨 뒤에 그렇게 버려두고 둘이 앞서서 스퍼트를 해서 자기들의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뛰었다라는 거는 팩트거든요. 그 현상은 팩트예요. 그러면 팀 추월이라는 종목에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그 400m를 6바퀴 도는 거라면서요. 제가 스케이트를 꽤 타본 사람으로서 2.4km를 스케이트를 타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리드를 해가면서 리드하는 사람이 끌어가면서 마지막 주자가 들어온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스케이트를 날로 타는 스케이트는 시골에 살면서 못 타봤어요. 썰매나 타봤겠지. 군대 가서 본격적으로 스키 타이는 부대는 아닌데 동계 훈련용으로 우리 부대는 항상 스케이트를 탔어요. 이쪽이 팀 추월이야. 한 중대가 거기서 만드는 임의로 만든 그 트랙을 20바퀴 돌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한 5바퀴만 돌면 죽어도 못 갈 정도 돼요. 스케이트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특히 그 날로 이렇게 서서 그 발목이 엄청난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우기도 힘들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막 타다가 보면 나중에 다리에 힘이 빠지면은 점점점 날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진다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최선을 다해서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 거잖아요. 2.4km를 타야 되니까. 끌어준다는 게 따라가는 게 편하고 끌어주는 게 편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운동이나 행군 같은 거 할 때 행군 제일 편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편한 게 군대에서 전리행군 하면은 맨 앞이 제일 편해요. 나중에 행군 대열이 쭉 가다 밀리면 뒤에가 쭉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뒤에 있는 경우는 좀 느리게 가다가 앞이 쭉 밀리면 나중에 띄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팀워크 없이 명중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보기 좋게 화합하는 지금의 쇼트트랙 팀들처럼
릴레이 팀. 막 예. 그 사람들처럼 막 하나가 돼가지고 파벌, 학연 이런 거 없이 최선을 다하면 박수를 받는데 노선영 선수를 제외하고 물론 이 세 선수가 팀 추월에 목숨을 거는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감독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앞서갔던 두 선수는요. 그 다음에 열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그 경기에 출전해야 되는 게 주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훈련도 같이 받은 적이 없고 네, 따로 받았고 대화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일단 연맹의 문제가 가장 크네요.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로 이제 상징되잖아요. 빙상연맹의 적폐 문제가. 근데 이게 빙상연맹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스포츠 관련 협회들, 그리고 대한체육협회를 위시한 그 대한체육협회 산하의 모든 종목별 협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적폐인데 어제 이제 그 친구와 저녁 식사하면서 왜 그런 스포츠 협회에서 그런 적폐들이 생길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끼리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생활 스포츠가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을 하는 선수들한테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해도 운동만 잘하면 계속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조직을 꾸리게 되면 그런 적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그 현상들이 정말 심각한 적폐라는 걸 당사자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협회의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 운동할 때는 그 나이 때에 반드시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들을 못한 상태에서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또 예. 더더욱 예체능은 수업에 안 들어와도 됐기 때문에 예.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예. 때부터 수업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적폐들이 그렇게 아름아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 빙상연맹의 적폐를 없앤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사라질까? 새롭게 채워지는 사람도 그 자질이 그 상태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번에 4대강 문서 폐기하는 거 이렇게 제보했다가 피해를 입었던 분이 성금을 모아줘가지고 지금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시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영아, 오빠들 믿어. 네, 가게 차려줄 돈을 모아줄 테니까 요번에 업자. 요번에 업지 못하면 진규가 죽어서도 편하게 눈 못 감는다. 그거 멋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같은 빙상인데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에 또 영상 판정까지 해가면서 금메달을 땄더만요. 근데 그 중계할 때 캐스터나 해설자들이 그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스켈레톤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사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장비로는 중계를 못해요. 예. 얘 클립 난다고 소리가 찢어져 버리는데 아. 방송국 자체의 고급 장비로는 뭐 거의 뭐 목이 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재밌는 캐스터 뭐 배성재 캐나 아니면은 이제 MBC의 허이루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업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요새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면서 신나 하는데 특히 허이루 아나운서는 좋아서 화이팅 뭐 해냈습니다 할 때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그 세월호 팔찌를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서 더 좋아 보입니다. 일부러 작전 아닐까요? 그 카메라 앞에 보이라고 막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개주팀 5명 중 3명이 첫 올림픽 출전인데 김아랑, 심석희 이 두 선수는 약간 고참이에요. 소치 올림픽 뛰었던 선수들이고 최민정, 김혜진, 이유빈 이렇게 올림픽 경험이 없는데 최민정 선수는 금메달 땄던 선수고 네. 예. 그다음에 김아랑 선수는 그 세월호 리본 맞아요. 뒤에 이렇게 예. 달았던. 헤드기어에 붙였던 근데 지금 그거 문제가 돼서 이제 스티커로 검은 스티커로 가렸더라고요. 예. 지금 그것도 새누리당과 일베의 작품이죠. 네. 그렇죠. 그거 못 붙이게 한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심석희 선수가 이번에 북측 응원단에 외침을 받았다 그럴까요? 예, 북한 응원단이 심석희 선수를 연호하면서 응원을 했죠. 북한 응원단이 그 정광범이라는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응원석에 앉았는데 한국 선수들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남한 대표팀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심석희 선수가 이렇게 저는 이름밖에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에 들은 소식들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이게 마인드가. 이게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 훈련에까지 이 팀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 훈련에 참가해서 계속 분위기를 유지시키고 리드를 해줬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의 응원과 격려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심석희 선수가 마더니면서 사실 이 올림픽 팀 선발전에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선수예요. 이 빙상연맹의 그 아주 오랜 그 나쁜 짓들이 이렇게 하나씩 드러났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유빈 선수라고 고등학생 선수가 있어요. 막내. 이 친구가 처음에 예선전 때 준준결승인가 넘어진 선수예요. 그래서 그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기록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 넘어진 선수인데 이 선수를 그렇게 이 언니들이 김아랑하고 심석희 선수가 살뜰하게 살폈대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게 경기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사소한 제스처에서도 그런 배려가 너무 보이니까 예. 앞에서 우리가 봤던 팀추월이랑 너무 비교가 되기도 하고 예. 그게 굉장히 이 성적 내는데도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컬링팀 보면서도 느끼지만 성적도 중요하죠. 선수들한테도 중요하고. 근데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컬링팀처럼 분위기가 좋고 서로를 이렇게 아낀다는 게 어떤 사소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다 마음으로 바로 느껴지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약간 이번부터 우리나라가 경기를 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메달의 색깔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되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에요. 이문덕이야. 이런 건 있어요. 사과의 스킬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사회적 무리가 일으켰다거나 이럴 때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죄하면 국가대표로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고생을 했겠냐고요. 네. 근데 사과라고 하는 모양이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져요. 뭐 연예인도 그렇고 체육 선수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사과를 할 때는 진정성을 담아서 하면 대중은 또 금방 용서하거든요. 근데 그 사과라고 하는 게 더 공분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뭔가 잘못된 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